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포가 되겠다.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속 시원하게 야당다운 의원처럼 활동하는 의원이 없다. 그리고 정청래가 그나마 좀 그 역할을 했다. 정청래만은 찍지 마라. 이런. 그러면 배제 오더가 내려갔나요? 그렇습니다. 왜 다른 국회의원들이 저를 경계할까? 왜 그러죠? 얼굴이 좀 얼굴이 커서 그런. 히틀러 묘소 참배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앞뒷말 다 빼고 따옴표 이런 거 다 빼고 허위 사실이죠. 한겨레도 경향도 사설로 저를 그걸 이제 조졌는데 문재인 대표는 저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전당대회에서 2위의 좋은 성적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정청래 최고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선 궁금한 게 네. 국회의원 하시다가 최고위원 되니까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술을 덜 먹게 됩니다. 왜 술을 덜 하게 되죠? 월수금 최고위원 회의를 참석하셔야 되니까. 그 슬로건 네.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아니라 당 대포가 되겠다. 그다음에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 이런 네.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 슬로건을 직접 카피를 작성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했고요. 당 대표란 말은 그 이전에 트위터에서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성적을 보면은 2위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저도 그렇고 네.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로 나왔고, 근데 이제 현장 대의원 선거에서 보면은 꼴찌였어요, 성적이 그거. 꼴찌였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가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언론도 보면 초창기에 저를 거의 최약체로 분류했는데 네. 현장에 취재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역을 돌았을 때 저는 그때 이미 좀 강세 후보였어요. 기자들은 그거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우리 대의원들 밑바닥 그 정서는 왜 정청래가 1등 못했냐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당원에서도 주로 호남당원이 많았지만 거기도 2등이었고 일반 당원 1등했고 국민여론조사 1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핸들링 가능한 중앙대의원에서는 꼴찌를 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렇게 저조하셨어요? 제 부덕의 소치가 첫 번째고 아니요, 그건 일반적인 말씀이시고 네. 좀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굉장히 사실 궁금하거든요. 정청래가 1등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일요일 했는데요. 그 전주 수요일까지도 중앙대의원도 제가 1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흘 동안 뒤집혀진 거고 특히 아침에 버스 탈 때 정청래만은 찍지 마라 이런 그러면 배제 오더가 내려갔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청래 최고위원 궁금해요. 정치적으로 뭐 네. 이런 구분이 좀 저도 싫어하긴 합니다만 친노냐 비노냐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네, 네. 친노입니까 비노입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저는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닙니다. 그냥 정청래 독자파 원래 오리지널 친노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노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앞선 친노는 친노죠.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노를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팔아서 정치를 했던 그 행태의 집단에는 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심과 민심이 뭐 괴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단순히 어떤 다른 정치인들의 어떤 질투, 견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견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신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은 찍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당일날 아침에 주로 버스 타면서 그런 게 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당심 민심 괴리는 뭐 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건가요? 결국은 의원들의 마음, 네. 의심과 민심의 의심, 예. 당심이 아니고 의심과 의원들 민심.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지나고 봐서 그걸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그 부분마저 제가 좀 부족했다. 네, 그 부분을 보충하시려면 어떻게 좀 하세요? 의심을 살려면 좀 말이 이상한데 의원들의 마음, 의심을 잡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왜 다른 국회의원들이 저를 경계할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도 좀 이건 억울한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5명이 무슨 토론회를 해요. 예. 우리 임석규 부장님하고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네. 이상하게 언론에 나오는 것은 정청래가 한 말을 뭐 이렇게 제목으로 뽑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언론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이렇게 뭐 어디를 쭉 가서 뭐 플랜카드 들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메라 앵글은 저로 잡아요. 왜 그러죠? 얼굴이 좀 얼굴이 커서 그런가? 잘생겨서 그러신가요? 그래서 저랑 뭘 하면은 정청래의 그냥 병풍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국정원 국조특위 할 때도 정청래만 무슨 뭐 언론에 나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돼 있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라디오 방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저는 사양하고 다 나눠드렸거든요.
핵심을 딱 포착해가지고 본질을 딱 시원하게 밝히는 그런 멘트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는 어필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당 대표 방송 기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예, 있어요. 이게 또 자기 깔때기 같은데, 아니 왜 내 것만 이렇게 자꾸 내냐, 싱크 같은 것도 따고. 근데 그 방송 기자 얘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자르면 편집하지 않아도 그냥 이게 편집이 필요 없다? 문장이 네,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청래 의원 거를 쓴다. 그래서 쓰지 마라. 실제로 그럴 그런 수는 얘기를 제가 없죠. 많이 해요. 될 수 있으면 비슷한 얘기를 한 다른 의원 거를 좀 다른 내려라. 의원 걸 써라. 실제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트위터 팔로워가 13만 명이라고 된다고 들었어요. 예. 이번 선거 때 좀 도움이 됐습니까? 전당대회 때. 도움이 많이 됐죠. 팬클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 팔로워는. 이제 트위터는 스피드와 전파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좀 이렇게 흐릿하지만 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트위터가 굉장히 영향을 행사했고, 또 페이스북 친구는 제가 지금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조언들을 많이 해서 많이 도움이 됐고, 또 한겨레 이 파파이스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모든 걸 떠나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야당다운 의원처럼 활동하는 의원이 없다. 그리고 정청래가 그나마 좀 그 역할을 했다. 뭐 이것에 대한 평가와 인정, 이것인 것 같고, 그렇군요. 큰 줄기는 그거 같습니다. 정치적 동질성은 없습니까? 그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친노라든가 비노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조중동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반노라고 구분한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친노 강경파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 10년 동안 정치하면서 친노가 되기도 하고 비노가 되기도 하고 반노가 되기도 하고 친DY가 되기도 하는데, 친DY인 거는 맞는 거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지금은 우리 당에 이제 떠나버렸으니까, 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한 예. 건데요. 이익을 본 거는 정동영 전 의장이 탈당해버리니까 이제 개파가 없다. 예. 정청래에 대한 경계심이 초반전에는 풀어졌군요. 없었고요. 네. 이제 후반부 같은 경우는 정청래 배제를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막판에는 손해보고 뭐 이런 네. 이런 꼴이 됐죠. 예. 문재인 대표의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를 두고 이제 정치구역께서 네. 히틀러 묘소 참배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당내 고문단에서도 좀 비판적이지 않았나요? 당내 여론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지 않고 그 정반대였고요. 그래요? 처음에 전당대회 날 최고위원들이 비공개로 모였을 때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갈 테니 최고위원들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은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대선 후보 경선 다음 날이 아니지 않느냐. 당대표 첫 일정은 모든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고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범 김구묘소를 가야 되고, 인혁당 8분이 모셔져 있는 대구 평화공원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 4.3 기념관을 가야 된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선택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선택한 근데 거죠. 이제 대표의 일정이니까, 그건 대표 뭐 그렇죠. 자유 의지니까요. 우리는 안 가겠다, 최고위원들은.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뭐 40, 50년 정치를 하고 당을 지켰던 원로 고문들이 오히려 보수적인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정청래 의원 당대표하고 뭐 뽑아놨더니 그 문재인 대표 가는 거에 대해서 왜 온몸으로 막지 못했냐. 네. 이런 울분, 분노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인혁당 무기수, 대구에 살고 계시는 강창덕 고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게 됐다고 했더니 예. 막 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승만, 박정희 묘수가라고 우리가 당대표 뽑아줬냐. 막 그래요. 그래도 막 전국에서 고문들이 막 전화를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당 내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좀 이분들의 좀 마음을 어루만지고 달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아침에 YTN 신율 교수 예. 인터뷰하기 그 전날 밤 10시쯤인가? 강원도에 있는 그 김아무개 고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은 유신 정권 때 5번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막 울분을 통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틀러 발언하셨다는 얘기죠. 그 히틀러 뭐 얘기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신 거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얘기가 아니고 강원도에 계신 김아무개 고문의 말이고, 이승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예. 당에서는 이만큼 당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부분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하신 건데 네. 근데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을 전달을 해도 내용까지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법률적인 책임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비유를 했느냐 그렇죠. 하는 거에 대한 비판 예. 전 충분히 수용해요. 예. 그리고 좀 돌려서 얘기하지 직접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렇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예, 저는 그런 내가 거죠. 한 말이니까 예, 내가 전달한 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앞뒷말 다 빼고 따옴표 이런 거 다 빼고 접두사 다 빼고 정청래가 이승만 박정희를 히틀러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한다면 허위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를 주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과도하게 네. 이승만 박정희 좋아하는 언론사에서 좀 집중 투하를 심지어는 그러니까 당내 이제 상임 고문단 외에서도 네. 그런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네, 대해서 네. 우려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그 중도층 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원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 아니냐. 한겨레도 경향도 사설로 저를 그걸 이제 조졌는데 한겨레 신문도 사설로 예, 피는 예. 발언이라고 비판을 한 비판을 거죠. 했죠. 근데 네. 한겨레 신문 사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뭐 동의하는 동의하지 않는 왜냐하면 부분도 있죠. 예. 파리의 파워 블로거 파리 이장님이 한겨레 사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걸 한겨레에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당의 최고위원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아주 날카로운 공격을 하더라도 일반 평 국회의원이라면 가능하다. 근데 최고위원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최고위원이 아니라 일반 국회의원 때 했던 말도 뭐라고 했냐면 일반 국민이라면 그럴 말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미 사회 통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금기에 도전하고 사회 통념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 이거는 것 같아요. 히틀러를 비유한 거는 금기에 도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떤 내용 거 메시지는 아닌가요? 중요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현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아니, 그런 비판을 적이 받을 수 있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이건 수용. 금기를 깬 거하고 다른 수용인데 거죠. 팩트를 왜곡하고 그렇죠. 팩트를 한 말을 왜곡해서는 안 빼고 되죠. 허위사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현충원을 제가 갔어요. 현충탑까지 가고 그러니까 그거는 왜곡 보도고요. 근데 명백히. 현충원을 안 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거기에다 비유하시면 아니, 안 다 되는 그런 건 거고. 아니고 당 내에서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건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을 제지하면서 뭐 군기 잡기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부인을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표는 저에 대해서 어떠한 경고를 했거나 이런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전날도 사전 회의를 하면서 팽목항을 나는 가서 걷겠다. 범국민 대회의 참석 여부는 결정이 안 됐다. 제 발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본인의 일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거였는데 그걸 또 경고했다고. 예,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보죠.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하고 외연 확대 네.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문재인 대표하고 아주 가까우신가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재인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할 의사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오른쪽 행보를 한다면 저는 왼쪽 행보를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전당대회 이후에 곧바로 제가 첫 번째 발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 야당 역할을 하겠다. 예.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좀처럼 대화를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정작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야당 정치인들을 도대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만나려고 했지만 야당에서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진실일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 영수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영수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뒤에 청와대로 여야 대표를 불러서 순방 결과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9일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순방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순방 설명회만 하고 영수회담은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국정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야당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대통령과 야당 정치인들이 자꾸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임명 동의할 때 여론조사로 계속 결정하자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에 전혀 사전 협의 없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국민 여론은 나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리해야 된다 하는 어떤 방법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꼭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여론조사의 방법의 예를 들어서 말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아니, 그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로 해서 결정하자고 제의를 한 거죠. 여당 쪽에다가. 여당에서 그것을 덥석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이죠. 그걸 뭐 받겠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제 개파 탕평 인사를 하겠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하십니까? 실제로 보면 뭐 그런 것 같기도 지금 하고요. 주승용 최고위원 안 나오고 계시죠? 인사에 대한 불만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오늘 점심 때 저희 최고위원들끼리만 따로 한번 봤어요. 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사에 대한 거는 최고위원들끼리 그리고 대표끼리 따로 모여서 어느 누구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누가 반대했다더라 누가 찬성했다더라 이게 안 새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사전회의 9시면 8시 반에 사전회의 하잖아요. 그럼 당직자들 30명 있거든요. 거기에다 프린트된 이름을 쭉 내놔요.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표가 좀 미숙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일 큰 것이고 그것은 주승용 최고뿐만 아니라 선출직으로 당선된 저희 최고위원들 5명 모두 만장일치로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그거에 대한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큰 떡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게 저는 정권교체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팩트는 뭐냐면 문재인 사람의 미음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보세요. 지금 당직 인선 고위당직자 하위당직자 하고 있는데 손학규의 시읒도 있죠. 그리고 정세균의 지읒도 있죠. 박지원의 비읍도 있어요. 근데 문재인의 미음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김경욱 수석 부총장이 문재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범친노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거지 문재인 대표하고 무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직사무부총장이라든가 수석사무부총장 여기는 실무보좌거든요. 그건 당연히 대표로 당선된 사람이 편한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쓰지 말아라. 그런 것은 과도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주승용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게 별로 그러면 옳은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원들의 치읓을 주장해라. 주승용의 지읒을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주승용 최고위원 언제까지 최고위원회 안 나온다고 합니까? 바로 나오셔야죠. 예. 아니 나오셔야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 비춰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건데 뭐냐면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나한테 뭘 협의하라든가 내 사람을 뭐 달라든가 이런 인상으로 비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주승용 거죠. 최고위원하고 통화한 기자들은 대충 그렇게 얘기해요. 인사 내용에 대한 그래서 불만족. 저는 오늘도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주승용이 추천한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면 차석 최고위원이 정청래는 그러면 어느 자리를 추천해야 되냐. 이런 문제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안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최고위원의 치읓을 주장해야지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의 지읒만 주장하니까 오해 소지가 있다. 아무튼 제가 그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는 길게 할 건 아닌데요. 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지금 저 당의 인사를 왜 못하고 있는 거고 뭐 정치면에 조그맣게 기사가 나는데 뭐 저것도 조정을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국민들은 잘 좀 사실 정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 그동안 이제 언론과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언론 관련 상임위에도 일을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종편 출연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종편에서 출연을 거부하는 겁니까? 종편은 엄청난 섭외를 하죠. 아, 그래요? 안 나가는 네. 겁니다, 제가. 네, 그렇군요. 네. 왜 안 궁금한 나가시는 게요.
그거는 파파이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종편을 네. 비롯해서 이 언론 지형의 그 굉장한 그 잘못된 지형을 지금 야당에서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당의 기자로서 네. 출입하면서 느낌은 정청래 의원이나 최민희 의원 네. 이런 분들 정도만 좀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다른 분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당내 다른 의원들하고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인, 국회의원과 언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솔직한 말씀드리면 언론의 어떻게 보면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의식을 하지만 얘기를 안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용기가 부족한 그냥 거군요. 넘어가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정권 교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네요.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재벌, 삼성 이런 것은 공격을 막 하는 의원들도 언론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하죠. 네. 왜냐면 본인이 너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러니까 저나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무모하다고 볼 수 있죠. 무모하다. 네. 알겠습니다. 종편에 대한 그 제1야당의 태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한때는 이게 당론으로 출연 금지했다가 또 그런 당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그게 좀 애매하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제 종편에 출연하는 게 옳다 이런 의견을 밝히신 것 같고 등등에 대해서 좀 뭔가 그뭐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근데 종편에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있다는 예,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제가 만든 신문법이 휴지뚜각이 되는 게 MB 정권의 그 미디어악법 날치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편을 금지하는 법을 제가 냈었는데 그게 이제 제 법이 휴지뚜각이 되면서 종편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그런 개인적인 자존심상 정치인의 소신에 따라 논란이 뭐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당 지지율은 왜 잘 안 올라가는 걸까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조금 올라갔잖아요.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예. 어, 안에서 보니까 좀 더 정확히 아실 것 같은데요. 이완구 총리 후보자 표결 때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차 원인 제공자겠지만, 지나치게 갈등 유발적으로 국민들께 비춰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너무 언론 탓하는 거 아니냐라고 맨날 매를 맞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나치게 갈등 유발적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를 아시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 원인 제공하는 거는 이제 바로 잡으면 되고 네. 언론에서 지나치게 갈등 유발을 하면은 요구를 해야죠. 그거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네. 팩트가 틀리면 정정보도, 언론보도 그래서 요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오늘도 비공개 사전회의 때 얘기하시던데 공정언론대책위원회 네. 뭐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는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언론 이른바 조정동에서는 그 갈등 유발적인 요소 중에 한 명으로 야권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중동에서 하는 건 예, 사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발언은 가급적이면 모두 발언할 때 3분 이내를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그 시행 세칙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군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공개 잡은 건 그런 아닌데. 네, 군기를 잡은 건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 아닌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것은 트위터로 바로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유승희 최고가 5분 26초인가 발언하다가 갑자기 3분 이내로 줄어들었다. 군기가 먹힌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참 이게 아무리 재밌거리라든가 이렇게 좀 쇼킹한 걸 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싶어도 너무 팩트에 근거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소설이죠. 정당이 집권에 성공을 하려면 먼저 이제 확고한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되죠. 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지지층도 확실히 다지고 또 외연 확장에도 성공해서 뿌리도 깊고 입도 무성한 그런 정당으로 성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 대목에 한마디. 네. 축구로 치면 다 포지션이 있지 예. 않습니까? 저는 주로 왼쪽 최전방 공격수예요. 저는 그 예.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예. 제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각자 그 그리고 야당에서도 수비수나 뭐 미드필더 이런 분들도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 같은 경우도 후일담으로 제가 들었는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도 정청래 의원이 고맙다. 내가 엄청 비판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20%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위로가 됐다고 그럴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내공 있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미워하지 마라. 예, 아유, 아무튼 뭐 할 말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야당의 구성원들이 각자 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좋은 결심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